고객의 지갑이 열리는 소통의 기술, 단골 고객 만들기 교육 강사 김연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세 가지 콘텐츠로 우리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고객의 감정 읽기. 두 번째, 공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실천 전략을 위한 우리 품격 있는 실천 전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척 기대되시죠? 저도 우리 사장님들이 저의 강의에서 배움과 실천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사장님들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단발 고객이란 어떤 고객일까요? 일회성으로 오고 다시는 오지 않는 고객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장에, 우리 가게에 단발 고객이 많다면은 한번 오늘 재점검하시고요. 자, 푸르른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사장님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고객의 중요성은 어떤 걸까요? 새로운 고객은 고정 고객이 되고 단골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단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골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람이 특정 물건을 사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서 장사하는 집을 특별히 정해놓고 자주 다니는 상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단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는 단골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를 할 때는 미용실을 가게 되고요. 피부 관리샵도 정해놓고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음식점도, 이 음식 어때? 여기 가면 좋을까? 그래, 거기 사장님 되게 친절했었지? 여기 음식 맛이 너무너무 좋았었지? 그러면서 단골집을 찾게 됩니다. 자, 단골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그 단골 의미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골의 중요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골의 중요성 중에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레토는 이탈리아 인구 20%가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 학자에 대해서 따온 이름인데요. 자, 결과의 80% 되게 많죠. 그래서 그 결과의 80%가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즉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하루의 매출 80%가 단골 고객 20%에서 올릴 수 있다는 그 말인데 매장 운영에 있어서 단골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할 수 있는 말입니다. 즉 한 명의 단골 고객이 30명의 일반 고객을 몰고 있고요. 한 명의 단골 고객이 사라진다는 것은 30명의 일반 고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단골 고객 확보는 우리 사장님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단골 고객에서 단골 마케팅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제가 일전에 지방 강의를 갔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작년에 갔을 때 맛집을 검색합니다. 맛집 검색했는데 그 지역에는 한우하고 마늘이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검색해서 갔는데 음식이 매우 맛있었고요. 사람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2% 부족한 것을 느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재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맛있었기 때문에. 재방문을 딱 했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어떤 것이 2%의 나의 부족함, 어떤 것이 불편감이었냐면 친절이었어요. 음식이 맛있고 정갈했고 다 좋았지만 친절하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우리 강사님들과 4명이서 다시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된장찌개가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된장찌개가 맛있는데 이렇게만 나오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우리 사장님께서는 원래 그래요 하고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반찬 리필을 다시 하고 싶었는데 그때부터 마음의 심리작용이 뭐냐면 불편감이 막 올라왔어요. 더 달라도 될까? 괜찮을까? 우리 아까 사장님 친절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띵동 벨을 눌렀어요. 자,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뭐 더 드릴까요? 어떤 거요? 하면서 쟁반에 탁탁탁 놓는 순간 제 마음도 같이 어떻게 탁탁탁 내려앉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화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오지 말자. 그게 자꾸 되뇌어졌어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아무리 그래도 다시는 내가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이 가격이면 대접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이만큼 저로 인해서 3명의 강사가 다시는 거기를 찾지 않게 되고요. 단골의 중요성은 내가 30명의 가치를 마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 매장은, 그 가게는 단골을 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단골 마케팅. 단골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 매출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안정적 수익. 우리 사장님들 안정적으로 매월 매출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두 번째, 저처럼 입소문, 거기 가지 마. 저는 이제 블로그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블로그에, 별이 5개에서 1개밖에 못 주겠어요. 이유는 친절하지 않았어요. 리필할 때 불편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 단골 고객의 또 좋은 점은 조언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새로운 것에 대해서 또 이 음식은 어떤가요? 혹은 어떤 마사지샵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떨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지금 요식업에 계시던 또 어느 업체에 계시던 어떤 것에 계시던 지금 내가 하는 것에 오늘 이 시간이 조금 재점검이 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잘 되는 가게, 요렇게 조언도 구하고 단골 고객이 많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되는 가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 많다 하면은 우리는 잘 되는 가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모든 꿈이 그러시죠? 잘 되고 우리 가게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소문이 많이 나는데 언제 가도 똑같고 똑같은 맛, 똑같은 서비스, 그리고 사장님의 일관적인 태도, 고객을 대하는 일관적인 태도가 많았을 때 우리는 그 매장을 찾고 싶고 또 한 번 다시 재방문하고 재방문한 그 새로운 고객들이 나의 단골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골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감정 읽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내가 고객이 처음 왔는데 혹은 그 고객이 왔을 때 감정을 읽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래요. 제가 여기에 C by choice를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C는 분명히 어떤 매장에서 쇼케이스만 보거나 옷도 그냥 이렇게 만지작하고 가시는 고객님들이 있습니다. 그 고객님도 그런 고객님의 감정도 우리가 놓치지 않게, 그리고 사고, 결정하는 그 순간도 고객의 감정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떠한 의류 매장에 가서 이 옷을 살까 말까 망설이고 혹은 둘러보면서 아이 쇼핑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 쇼핑만 했을 때의 내 감정은 이게 괜찮을까? 집에 옷이 많은데 이걸 또 사면 어떡하지?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우리 사장님들께서 옆에서 고객님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이 색깔은 너무 좋고요. 간절기에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새로 나온 신상품이고요. 거의 완판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제 마음은 어떨까요? 움직이지요. 제 감정은 어떨까요? 사볼까? 정말 잘 어울리네. 자, 제가 그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자, 사장님께서 와우, 멋진 텐션으로 저를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요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요것도 요 색깔도 좋으시지만 이것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고 추천해 줬을 때 제가 그 옷을 사 입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딱 했을 때의 나의 감정, 그리고 살 때, 볼 때, 그리고 결정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 샀나 하고 딱 봤을 때, 그 다음에 유행하는 패턴에 내가 옷을 입게 됐을 때 나의 감정은 행복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매장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는 그런 일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요 매장에서 잠깐의 일화지만은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런 사장님과 고객이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감정을 더 잘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장님과 더 원활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통에는 언어적 소통과 비언어적 소통이 있습니다. 자, 비언어적 소통에는 말하는 것, 몸짓, 그리고 표정,
제스처를 포함하죠. 자, 이런 것들에서 막힘이 없고 원활한 것, 뜻이 서로 오해가 없고 소통이 잘하는 것을 말하는데, 제가 앞전에 음식점에서 말씀드렸었죠. 여기 된장찌개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는데 였더니 사장님께서는 원래 그래요 하고 가셨잖아요. 불통이 됐죠. 제가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맞았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된장찌개가 조금 더 필요해요 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 단칼에 원래 그래요 하고 딱 자르고 가셨어요. 불통이 됐던 것이죠. 자,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자, 불통이 됐던 것, 이런 것을 소통이 되고 공감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 사장님들 만드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마음을 잘 헤어지고 남의 이야기, 남의 감정을 잘 헤어지고 자기 느낌도 그렇고, 이 일화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으면, 아이고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었나 봐요. 조금 더 드릴까요? 저희가 원래 2개 정도만 나가는데 요거는 너무 맛있게 드셔서 하나 서비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도 맛있게 먹고 여러 가지 공감받았다는 느낌, 그리고 잘 소통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명히 단골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만나 봅니다. 자, 성공의 가장 큰 요인, 그리고 우리가 소통을 잘했을 때 어떤 것이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 되냐면, 여기 보면은 우리 사장님들 어떤 것이었을 것 같으세요? 능력이었을 것 같으세요? 기회였을 것 같으세요? 운이었을 것 같으세요? 100%를 보면은 정말 기회와 운과 이런 능력은 7%밖에 되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매너라는 친구입니다. 매너라는 친구가 93%의 매너가 그것의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대단히 놀랍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능력이야, 야, 운이지, 기회지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MBA 과정, 우리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런 조사 결과로 나온 것이에요. 자, 이 결과를 우리 사장님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매너 없는 사람이고 그런 것을 안일하게 하셨다면은, 이런 매너를 딱 채워서 이제 우리 매장에, 자, 우리 가게에 내가 매너 있는 사람, 또 괜찮은 사람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에티켓과 매너를 한번 살펴볼게요. 에티켓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의 범절이고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지켜야 될, 반드시 당연히 지켜야 될 도리예요. 그리고 무언의 법칙으로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에티켓은 있다, 없다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티켓을 얘기할 때는 있다, 없다로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매너는 어떤 것일까요? 일상생활에서의 태도나 몸가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고요. 주관적인 것, 제3자가 바라는 상황이에요. 자, 제가 매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겨울이에요. 만약에 겨울이라면은 코트를 이렇게 들고 가고 있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이 코트 여기다 놔드릴까요? 하면은 제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 사장님 참 매너가 있으시네, 이렇게 느끼는 거. 그리고 간단히 의자를 딱 빼드렸을 때 되게 매너 좋으시다 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이 매너. 그래서 매너는 어떻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자, 우리 사장님들은 기본적인 에티켓은 갖고 계시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매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어떠한 매너로 또 고객님을 응대하고 고객님과 대화를 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대면 강의라면 제가 여쭤보고 막 할 텐데, 일단은 지금 매너가 좋으신 이 강의가 끝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매장에서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믿겠습니다. 고객들은 딱 매장을 들어가서 사장님들 어떤 느낌 받냐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인상을 쓰고 있다던가 너무 바빠서 고객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 괜히 왔나? 아는 척도 안 해주시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사장님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시면 갑자기 저도 인사를 하게 돼요. 네, 법칙이죠. 네, 반갑습니다. 저희 어디 앉아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게 됐거든요. 자, 첫인상을 만드는 이미지. 우리 사장님들, 오늘 제가 이미지를 단골 고객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각적 요소가 55%, 그리고 청각적 요소가 38%, 그 다음에 말의 내용, 그것이 7%라 그래요. 메라비언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93%가 시각적, 청각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저의 내용이나 강의의 내용보다 김 강사의 시각적인 어떤 자켓을 입었는지, 그리고 김 강사의 목소리가 텐션이 너무 낮았어, 너무 졸려왔어, 아니면은 너무 듣기 좋았어, 어떠한 것이라도 이렇게 생각이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갔을 때 환영을 받고요. 이왕이면 갔을 때 좋은 목소리. 우리 남자 사장님들은 동굴 목소리라고 그러죠. 동굴 목소리를 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횡격막 여기 있죠. 갈비뼈 밑에 여기를 뚝뚝 눌러보면은 내 목소리에서 가장 안전하게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시면은 듣는 이로 하여금 되게 편안하고요. 듣는 이로 하여금 되게 안정감 있는 목소리들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장 마케팅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매장 마케팅에서 좋은 소리, 그리고 시각적으로 인테리어가 잘 됐다면은 그곳을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몇 %라고요? 맞습니다. 93%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집중됐을 때 첫인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첫인상이 되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복구할 때까지, 그리고 좋은 첫인상이 될 때까지는 60회의 만남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단골 고객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첫인상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오는 고객, 새로운 고객한테 우리는 좋은 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객의 이런 첫인상을 만들고 새로운 고객들이 잘 왔을 때 고객 서비스에 5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표정은 어떻게 하시라 했나요? 그렇죠. 이따 후반부에도 나오는데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표정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사로잡는 표정을 짓는데 너무 과했을 때는 지금 불편감을 느끼거든요. 본인이 미소로써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표정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고객을 맞이하는 인사 방법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고객을 맞이하는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좀 해보시고요. 세 번째, 어떠한 자세로 고객이 오셨으면은 문 쪽을 향해서 내가 고객을 향하는 그런 방법, 자세는 어떤 것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직원들의 교육과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잘하면, 우리 사장님들이 잘하면 직원들은 어떨까요? 제가 어제 우리 동네에 고깃집을 방문했어요. 요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시끄러운 와중에서도 우리 사장님께서 직원분들한테 이야기를 지시하고 이야기하고요. 제가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모든 직원분들이 저를 향해서 어서 오십시오 큰 소리 하는데 제가 네,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막 이렇게 저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자, 사장님들의 이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철학들이 분명히 직원분들한테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화, 우리가 이런 고객님들이 오는데 스몰 토킹이라고 하거든요. 스몰 토킹을 어떤 식으로 안녕하세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왔다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적으로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 칭찬 싫어하시는 분 없죠? 무조건적으로 칭찬하고 무조건적으로 이쁘다 그러고 사랑스럽다 그러고 많이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은 고객들은 마음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화, 이런 마음을 여는 이런 대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용모와 복장, 신뢰감을 주는 용모와 복장이고요. 어제 제가 방문했던 고깃집은 복장 뒤에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겠습니다. 고객님은 사랑입니다. 이런 문구를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음식을 시키면서 그것을 보면서 웃게 되고 참 여기는 되게 신경 썼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매장이 아니었나 해서 이런 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그리고 단골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8개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 CS 강의 많이 들으셔서 이런 기본적인 8대 언어 아시겠는데요.
저랑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자, 쑥스럽지만 안녕하십니까? 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안녕하십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두 번째,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세 번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번째,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웨이팅에서 제가 앉아 있었을 때 이 말 한마디가 되게 위로도 되고 되게 신경 썼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기다림에 지쳐서 계속 하고 있는데도 이런 말 한마디가 안 해주셨을 때하고 하셨을 때하고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말이라고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 말은 어떨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자, 일전에 제가 인천에 살고 있거든요. 유명한 쌈밥집이 있습니다. 직원분들과 쌈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날도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자, 자리를 찾느라고 두리번 하고 있었는데 정말 사장님께서 제가 온 거, 우리의 직원 팀들이 온 것을 딱 보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금방 쳐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응대를 해주신데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치고 있는데 막 급하게 치고 계셔서 아우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손님들이 많아서 요거 못 쳤는데 죄송합니다. 요게 잠깐만 쳐드릴게요. 이런 말 한마디에 저희도 네 라는 대답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쌈밥이 좀 모자랐는데 그 바쁜 와중에 쌈을 사장님께서 더 드릴까요? 더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는 여기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응대를 잘하시고 잘 되는 가게는 뭔가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시면서 공깃밥도 모자르면은 말씀해 달라고 그러고 다니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테이블 뭐 더 드릴까요? 더 드릴까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유명한 집과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거는 조금 더 드려도 되는데 더 드세요. 너무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 7번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객님들이 나갈 때 하는 인사거든요. 그리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런 말들은 알고 있지만 잘 하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우리가 맞이하는 단어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고객님들이 나갈 때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혹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언어가 있겠죠. 어제 그 매장에서는 쿠폰을 주셨어요. 단골 고객을 만드는 방법 중에 우리가 쿠폰 활용법이 있는데 쿠폰을 주셨는데 제가 쿠폰을 넣을까 말까 망설였더니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아이고 쿠폰은 그냥 가방에 넣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가방에 쓱 넣어주십시오. 위트 있는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웃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소소한 단어 그리고 소통이 됐다 그리고 공감받았다 그리고 맛집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제가 아까 블로그를 한다 그랬죠. 바로 제 블로그 포스팅에 올릴 수 있고 자 저는 그 가게를 다음에 또 갈까요 안 갈까요? 맞습니다. 또 가는 그런 단골이 되고요. 제가 혼자만 갈까요?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단골집이 되겠죠. 이렇게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들 이야기할 때 아우 나는 말주변이 없어. 아이고 나는 처음 보는 고객님들한테 뭘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 얘기하시는데 이런 비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타로가 있네요. 자, 타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별자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혈액형 이야기인데요. 이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재미삼아 봤는데, 마치 내 얘기 같은 거예요. 제 별자리,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봤는데, 요런 것들. 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들.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내 것이야 하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업 효과. 혹은 포로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뭘 얘기하다가 아유 제가 덜렁덜렁 되는데 이게 O형이라 그런지 제가 자꾸 이런다고 보편적인 특수성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은 어머 저도 그런데 전 A형인데도 그래요 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보편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긍정적 기억의 스몰 토크가 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긍정의 기억 스몰 토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긍정의 기억은 어떤 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정의 기억과 긍정의 기억 중에서 사람들은 어떤 기억이 더 많이 남을까요? 맞습니다. 안 좋았던 기억이 많이 고요. 안 좋았던 기억이 회복될 때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의 기억, 우리의 경험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스몰 토크 중에 첫 번째,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맑았고요. 미세먼지도 없었습니다. 가시거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매장, 우리 가게를 방문해 주셨어요. 어머,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우리 매장을 방문해 주셨네요. 그렇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그러면 제 입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갈까요? 네, 정말 좋았어요. 요런 데는, 요런 주말에는 야외에 나가면 정말 좋은데, 우리 사장님도 장사 잘 되시네요. 하고 저도 이렇게 토킹 어바웃이 되겠죠. 이야기가 주고 받고가 되겠죠. 이렇게 날씨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겠고요. 자, 이런 상황. 자, 날씨 처음에 얘기하고요. 상황 같은 거. 자, 점심 때 우리가 3시, 그러니까 2시 10분 정도에 오면은 분명히 점심시간이 조금 늦으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 식사가 조금 늦으셨네요. 아이고, 바쁘셨나 봐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러한 상황에 적절한 상황에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그러면 제 입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이고, 오늘 일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요. 아, 여기가 맛집이라 찾아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라는 대답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스몰 토크를 같이 한번 오늘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통점, 우리 고객님이 오셨는데 자리에 앉으셔서 경상도 억양 혹은 충청도 억양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와, 충청도 억양을 얘기하시면 어머, 고향이 충청도신가 봐요 라고 얘기하시게 되겠죠. 저희 시댁도 충청도인데 충청도 어디세요? 하면 아, 서산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태안인데요.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면은 대화가 작은 스몰 토크가 이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나 나이 혹은 취미, 어떠한 것을 가방을 들고 왔을 때, 이제를 가져오시거나 뭐 이랬을 때, 어머, 그림을 그리시나 봐요 하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공통점을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이런 경험. 저번에 살치살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살치살을 먹은 경험을 얘기해서 요번에는 이러한 부위가 좋은데 저번에 맛있었어요.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런 상품, 사용했던 것들, 먹었던 것들, 그리고 옷에 대한 것들 이런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긍정의 기억, 또 경험의 기억, 스몰 토크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잘할 수 있으시겠죠? 오늘 반드시 실천하고요. 이런 것들에서 나는 아이고 말하지 못하고 주변 머리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런 팁으로 오늘 날씨나 그리고 내가 이런 공통점을 찾아서 이야기하도록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비를 결정하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소비를 결정하는 4가지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제가 살펴드리겠는데요. 자, 4가지 유형에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매장을 가서 행복하다고 느끼고 내가 이 매장 가서 우리 사장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자꾸 찾고 싶어지는 그리고 적절한 장소, 적절한 가격이 됐을 때 우리는 소비를 결정할 수 있고요. 고객님들은 거기서 다시 방문하고 단골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최적화 시스템. MZ세대들은 뚜벅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40대, 50대 혹은 60대, 70대 분들은 주차가 편리한
그리고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멀어도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최적화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충분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자극이에요. 새로운 볼거리, 새로운 맛집,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자극을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우리 사장님들은 우리 매장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지배예요. 고객이 내가 여기서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히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고객의 입장에서 어떠한 이벤트, 그리고 어떠한 세일 상품,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선택을 가질 수 있는지 이 고객, 이 매장만 특별히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행복 추구권, 그리고 최저가 시스템은 어떤 것인지, 자극은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대우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고객은 이것을 소비를 결정하는, 그리고 단골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행복 추구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사장님들은 우리 매장에 오는 고객님들이 어떨 때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자, 일예로 이곳은 한 대학가의 상권에 있는 그런 카페인데요. 자, 여기서 행복 추구권은 어떤 걸까요? 여기 주 고객층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대학생들이겠죠. 대학생들은 우선 이 매장의 사장님들과 관계가 좀 적절해야 되고요. 나한테 맞는 장소가 어떤지, 그리고 여기에 적절한 가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SNS를 활용해서 내가 찍을 거리가 좀 있는지,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자, 이 매장은 이렇게 SNS에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마치 공주님이 되고 왕자님이 될 수 있는 이런 행복 추구권을 만들어 놨어요. 자, 우측 잘 보이시나요? 우측 잘 보이시겠죠? 촛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잘 봤더니 저 끝에 곰돌이가 앉아있네요. 아마 이 매장은 대여를 했을 것 같아요. 프로포즈를 하고 프로포즈가 아마 성공리에 끝났겠죠. 자, 여기 고객님들은 내 단골 고객이 됐습니다. SNS에 이것을 알리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적절한 가격에 이렇게 해서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고 홍보를 하겠네요. 자, 이 고객님들은 1명, 2명, 3명, 30명의 고객을 몰고 올 수 있는 이런 행복한 매장이 되겠죠. 첫 번째 기억하실 게 어떤 것이라고요? 행복 추구권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매장은 아까 대학생들이 많이 온다 그랬어요. 자, MZ 세대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에서 남에 대해서 시선을 받지 않고 나만의 공간으로 해서 최적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이곳은 커피 맛도 좋을 뿐더러 최적화 시스템 공부하기 좋고, 그리고 옆 사람과의 간격이 되게 넓고요. 그리고 인스타나 혹은 SNS,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사진을 찍을 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요. 테마,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렇게 테마를 만들어서 최적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 곳이에요. 당연히 단골 고객도 많고요. 단골 고객이 오셔가지고 카페이기 때문에 자리가 차면은 더 이상의 손님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MZ세대에 맞게, 대학생들에게 맞게 최적화 시스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고객의 주층이 있을 거예요. 20대일지 30대일지 40대, 50대, 60대 그 고객에게 맞춰서 최적화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맞추고 어떠한 음악 그리고 어떠한 것을 잘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극이에요. 좌측 보면은 작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유행을 했었는데 여기 사장님께서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 대학생들께서 어떤 것에 자극을 받고 어떤 것에 흥분하고 어떤 것에 광분하면서 어떤 것에 열정을 다하는지 열광하는지를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에 이러한 복장을 입으시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어서 오십시오. 아우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시죠? 이렇게 스몰 토크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단골 고객이 많이 오시겠죠. 옆에도 어떠한 것들, 새로운 맛, 그리고 리뉴얼 됐던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이런 것들은 단골 고객한테 볼거리, 그리고 신상품, 어떨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줬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골 고객이 1명에서 30명까지 올 수 있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30명의 이런 고객님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1명의 단골 고객을 잘 확보하는 것이 우리 사장님들 조금만 애써도 많은 고객이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벤트. 내가 그 공간에 가서 너무너무 좋아 대접을 받았고 특별하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함이 있냐면은 고객님들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곳을 갔더니 2회 가고 3회 갔더니 사장님께서 알아보십니다. 알아보시고 자 우리 이거 신상품이 나왔는데 이거 맛 좀 보시고 리뷰 좀 작성해 주세요 했는데 우리 사장님 별로 친하지 않은데 나한테 이런 것들을 말해줬네. 너무너무 고마움이 있고요. 나는 이 음식을 맛보고 혹은 다른 것들을 해보고 거기서 리뷰를 작성해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언이라는 것. 이것은 이렇게 맛이 좀 별로고요. 신맛이 많이 났고요. 이것은 양이 좀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 단골 고객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이런 고객님들은 뭔가 특별한 대접을 받았고 이런 고객님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매장에 이 가게에 갔을 때 특별히 내가 주인공이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정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일 때 그 가게를, 그 매장을 또 찾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장님들 일관적으로 음식 맛이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적으로 만약에 초밥집을 한다면 길이와 밥의 양이 항상 일관적이고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다른 업종에 있다면은 항상 그 베이스는 일관적이고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포함한 이 집에는 이벤트도 그리고 내가 여기서 조금 대우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어떤 것에 특별성을 조금 만들어줄 때 우리는 좀 더 단골 고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잠깐 바르게 앉아보시고요. 상대방의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내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얼굴이 이 입꼬리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김 강사도 입꼬리를 쑥 내리고 있으면 어떨까요? 강의 듣는 내내 지루하고 저 강사 화가 났나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입꼬리가 올라간 것과 입꼬리가 내려간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죠. 똑같은 모나리자 얼굴이지만 내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을 때 분명히 표정이 달라지죠. 자 표정이 중요한 이유 한번 볼게요. 여기 이마는 복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맞이하거나 누구와 이야기할 때 그리고 면접을 보거나 이럴 때 항상 이마를 이렇게 반듯하게 하고요. 복이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코는 어떨까요? 복이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복이 내려오는 부분 이렇게 내려오고요. 자, 입은 어떨까요? 복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꼬리를 올리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매장에 단골 고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입꼬리를 올리는 것, 복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장님들 입꼬리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정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는 거 있어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실제로 웃을 때보다 비슷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웃으면
복이 올 수 있고요. 웃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뇌라는 친구는 웃으면은 우리 주인이 기분이 너무 좋구나 하고 착각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라도 웃으시고 일부러라도 고객님 봤을 때 이렇게 웃으시면 너무 좋은데 갑자기 웃으라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노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김 강사가 먼저 할 테니까는 우리 사장님들 따라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위스키, 우리 모두 다 같이 와이키키, 와이키키,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거울게 위스키, 위스키 하고 올려주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와이키키, 와이키키. 어떻게 입꼬리가 올라가셨나요? 옆에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 얼굴 한 번만 봐주세요. 처음보다는 훨씬 좋아지셨고요. 처음보다는 입꼬리가 싹 올라가서 우리 매장이 분명히 단골 고객도 많이 확보되고요. 우리 사장님 인상이 달라지고요. 우리 사장님이 소통하는 언어의 기술이 달라지고요. 우리 사장님의 태도와 그리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님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지갑이 열리는 소통의 기술. 자, 어떻게 해볼까요? 고객의 니즈와 감정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 자, 품격 있는 원활한 소통. 여기에선 무조건적으로 난로 같아야 돼요. 너무 뜨거우면은 살짝 뒤로 가셨다가 그리고 살짝 식었다 생각하면 살짝 다가올 수 있게 이렇게 품격 있는 원활한 소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의 취향, 그리고 최저가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고객의 취향을 적중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그래야 단골 고객이 많이 확보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단골들이 만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사장님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오늘 어떤 키워드로, 어떤 실천으로, 어떤 배움으로 실천을 하실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실천하실 수 있는 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소상공인의 성장과 성공을 기원하는 김연진 강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